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낮의 백악관 브리핑룸은 마치 거대한 폭풍 전야처럼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외교적 결례이자 전 세계 경제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한 아시아 국가의 고위 관료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인들을 의도적으로 억류하고 불편을 가한 사건은 그들의 오만한 계산을 완전히 벗어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선 한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될 겁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정한 힘이었어요. 그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스 웡,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의 고위 관료입니다. 저는 지금 긴급 소집된 아시아 국가들의 비공식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의 한 펜트하우스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회의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빛나는 말이나 베이의 야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속은 거대한 파도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앞에 놓인 자료에는 미국 내 한국 기업인 행정적 압박 사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그 옆에는 한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상세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를 유치하여 조지아주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던 한국의 기업인들이 비자 서류 미비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구금되었다가 한국으로 송환되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일부 인력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십 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는 등 심각한 행정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믿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다가오는 관세 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적인 텃세라는 것이 명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모인 모두는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의 옆자리에 앉은 중국 대표는 굳은 얼굴로 자료를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국이 저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오는 건 처음 봅니다. 단순히 한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사태의 심각성을 넘어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요. 특히나 우리가 견제하고 따라잡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그들은 이미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비자라는 유치한 핑계를 대며 그들에게 공개적인 모욕을 주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선 거대한 압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인도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과는 다르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비자 문제라는 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미국 정부의 비자 발급 절차는 이미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특정 국가, 그것도 첨단 산업 분야의 핵심 인력들을 대상으로 이토록 노골적인 괴롭힘을 가한 전례는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한국을 향한 도발이며 그들의 목적은 다가오는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한다면 그들은 다음에는 우리의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게 일어난 일이 내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강경한 발언에 일본 대표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인도 대표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섣부른 행동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면 이는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외교적 채널을 통해 조용히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함께 보수적인 태도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 또한 일본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또한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나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미국의 투자와 시장이 중요합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교는 감정이 아닌 철저한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 대표의 발언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회의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발언을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모두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싱가포르 역시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였고 그들의 기술력과 자본은 우리의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하지만 이대로 침묵하고 사태를 방관한다면 미국의 이러한 압박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예감이 저의 머릿속을 강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을 향한 미국의 도발은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대한 경고였으니까요. 그들의 행동은 우리가 그동안 쌓아올린 경제적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이성과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양심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각국의 이해관계는 마치 얽힌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았고 싱가포르와 인도의 강경론은 중국과 일본의 신중론에 막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선다면 미국은 우리를 다음 타깃으로 삼을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외교 전략입니다. 일본 대표는 논쟁을 끝내려는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매우 논리적이었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에서 묘한 오만함과 한국에 대한 무시를 느꼈습니다. 마치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식의 태도였어요.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대표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부당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한국을 버리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두 한 목소리로 규탄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적 압박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발언에 인도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알렉스 웡 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들을 굴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상황을 방관한다면 미국은 봐라, 아시아 국가들은 서로를 돕지 않는다는 오만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위상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인도 대표의 목소리는 매우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표는 여전히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인도 대표님, 그리고 알렉스 웡 대표님, 두 분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경제 관계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은 전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섣불리 투자 철수나 제재를 언급한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의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과연 우리와 같은 노선을 택할지도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우리보다 훨씬 더 긴밀합니다. 우리가 나섰다가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대표의 발언은 회의실의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동시에 비겁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견제하고 경쟁해왔던 우리의 감정이 그들의 발언에 짙게 배어있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성공을 질투했고 그들을 앞서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경쟁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연대해야 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젊은 비서가 저에게 긴급 문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미국 내 한국 기업인들의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요청 서류와 미국 정부의 답변 서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금 시점에 촬영된 현장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서류들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국 정부가 수년간 미국에 보냈던 공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번에 걸쳐 공장 건설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위한 특별 비자 발급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명확한 이유 없이 이를 계속해서 지연시키거나 거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자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인들은 공장 건설 기한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다른 비자를 사용하여 입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해 그들을 불법 이민자로 몰아 구금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서류는 이 회의실의 모든 논쟁을 단번에 종결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의 모든 대표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방금 아주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논의해온 모든 전제가 틀렸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매우 떨렸지만 그 어떤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들어 올리자마자 회의실에는 일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눈이 저의 손에 들린 서류에 고정되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의심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알렉스 웡 대표, 지금 그 서류가 정말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입수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문건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 정부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증거의 신뢰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신중론이 짙게 배어 있었고 저를 향한 불신 또한 여전했습니다. 중국 대표 또한 고개를 저으며 동의를 표했습니다. 일본 대표의 말이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섣불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외교 문제입니다. 만약 그 정보가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우리는 미국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방어적이었고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힌 미국에 대한 두려움과 한국에 대한 불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기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서류는 싱가포르의 정보망을 통해 매우 신중하게 검증된 자료입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요청 서류와 미국 정부의 답변 서류, 그리고 구금 시점에 촬영된 현장 사진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비자 발급을 지연시켰다는 것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국이 내세운 비자 문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허구였습니다. 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인도 대표는 저의 말을 듣더니 저에게 서류를 건네받아 내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럴 수가, 그들이 정말 우리를 기만했군요. 그리고 한국에게 이렇게나 비열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다니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인도 대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저는 그와 같은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대표는 여전히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신중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번 사태를 오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주장에 반박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 서류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든지 오류였다고 변명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반박할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본 대표는 논쟁을 계속하려는 듯 집요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완벽했고 그의 주장은 매우 이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감추고 있는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깊이 개입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견제를 계속하고 싶었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이번에는 싱가포르의 외교부 차관이 직접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와서 긴급하게 귓속말을 전했습니다. 알렉스, 방금 미국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더 이상의 논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번 일이 단순한 행정적 절차상의 오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차관의 말은 회의실의 모든 이들에게 들릴 만큼 컸습니다. 이 소식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중국 대표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고 일본 대표는 내 말이 맞지 않느냐는 듯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태가 조용히 마무리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쉽게 물러설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강경한 태도는 어디로 가고 갑자기 협상을 재개하겠다니요.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도 대표는 저와 마찬가지로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태도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한 일종의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우리를 무마시키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인도 대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항상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그들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행정적 절차상의 오류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중대한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의 발언에 중국과 일본 대표는 다시 한번 반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더 이상 확대하고 싶지 않았고 미국의 경고에 굴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관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의실의 모든 대표들을 향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한국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각자의 이익만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대하여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진다면 우리는 함께 한국을 지지하고 미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의 발언은 회의실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대표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의 단호한 눈빛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 혼자라도 나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하여 이 문제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임무이자 저의 신념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 내부의 불신과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중국과 일본 대표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며 회의를 끝내려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협상 재개를 약속한 만큼
우리는 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지켜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본 대표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일견 타당해 보였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불안과 함께 이 문제에서 발을 빼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표님, 미국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오류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 아시아 국가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침묵한다면 미국은 자신들의 오만한 행동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모든 국제협상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인도 대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함께 자신들이 미국에 의해 언제든지 희생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는 그런 인도 대표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인도 대표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경제 관계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은 전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섣불리 투자 철수나 제재를 언급한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의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과연 우리와 같은 노선을 택할지도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우리보다 훨씬 더 긴밀합니다. 우리가 나섰다가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대표의 발언은 회의실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동시에 비겁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견제하고 경쟁해왔던 우리의 감정이 그들의 발언에 짙게 배어있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성공을 질투했고 그들을 앞서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경쟁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연대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이 약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한국은 이번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게 예상치 못한 강력한 협상 카드를 제시했고 미국은 그것에 당황하여 이러한 비열한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강함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고 그들을 방관한다면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 계속해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미국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저의 발언의 회의실은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저에게 집중되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내뱉은 말의 의미를 곱씹는 듯한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도 대표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알렉스 웡 대표의 말이 맞습니다. 미국은 약한 상대에게만 이러한 텃세를 부립니다. 그들이 한국에게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은 한국이 그만큼 강력한 상대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경쟁 상대가 아닌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함께 미국의 압력에 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표는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모두 알렉스 웡 대표님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어떤 카드를 제시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증거도 없이 추측만으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확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번 회의에서 이 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대표의 발언은 회의를 사실상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였습니다. 일본 대표 또한 중국 대표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태는 한국과 미국의 양자 문제로 남겨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는 이만 회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버리고 미국에게 굴복하는 길을 택하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겁함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연대하여 아시아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을 멈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뿔뿔이 흩어진다면 미국은 우리를 다시는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의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아시아의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회의실에 절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대표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 미련 없이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위기 앞에서 각자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중국과 일본 대표가 회의실을 떠난 후 남은 것은 저와 인도 대표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인도 대표는 저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렉스 웡 대표, 저는 당신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보셨듯이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각자의 이익만을 쫓는 존재들인가 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함께 무력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연대하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으니까요. 저는 인도 대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밝혀내야 합니다. 미국이 왜 한국에게 이런 행동을 보였는지, 그리고 한국이 왜 아무런 반발 없이 조용히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저는 반드시 찾아내야만 합니다. 인도 대표는 저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당신을 돕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보태며 각자의 정보망을 동원하여 이 문제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로 돌아온 후 곧바로 한국과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외교부 고위 관료인 김태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매우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저의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가 함께 미국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알렉스 웡 대표님, 저희는 싱가포르의 우려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과 비공식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담담했고 저는 그의 태도에서 어떠한 불안감이나 분노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사태를 매우 침착하고 능숙하게 다루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태도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김태우 씨, 죄송하지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명백히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왜 이렇게나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 미국이 비자 문제를 핑계로 한국을 압박했고 한국은 왜 이렇게나 조용히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지요? 저의 솔직한 질문에 김태우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한 장의 문서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겁니다. 저는 그가 건넨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담고 있는 내부 문서였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단순히 관세율을 낮추는 것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무역 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의 첨단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추고 기술 표준을 통일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관세 협상 모델은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보호무역주의를 완전히 뒤흔드는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문서의 내용을 읽으면서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경쟁 상대로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비자 문제를 핑계로 한국을 압박한 것은 바로 이 파격적인 협상안 때문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큰 부담을 느꼈고 그렇다고 무시하기에는 한국의 기술력이 너무나도 강력했기에 이러한 비열한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김태우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예감하는 듯한 미소가 어렴풋이 번져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미국에게 굴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당당하게 맞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때보다 강력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그들의 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경쟁 상대로만 여겼지만 그들은 이미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의 편협한 시각에 대해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의 진실을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연대하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김태우 씨가 건넨 서류는 저에게 단순한 정보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모든 고정관념을 산산이 부숴버리는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몇 번이고 문서의 내용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제시한 새로운 관세 협상 모델은 단순히 관세율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아시아 전체 무역의 판도를 바꾸고 나아가 세계 경제 질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강점인 첨단 산업 기술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미국에게 사실상 보호무역주의를 포기하고 아시아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경제적 패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침묵하고
각자의 이익만을 계산하며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을 때 한국은 이토록 대담하고 용기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태우 씨는 저의 놀란 표정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힘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힘을 함부로 휘두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확고한 신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협한 시각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그저 뛰어난 기술을 가진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강한 의지와 굳건한 신념을 가진 진정한 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내면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싱가포르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인도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김태우 씨 건넨 서류의 내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인도 대표는 저의 말을 듣더니 저와 마찬가지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한국이 이토록 대담한 협상안을 제시했단 말입니까?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길을 가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길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회의를 소집하여 이 사실을 중국과 일본 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자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한국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명확한 사실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히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회의 소집을 제안하자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은 저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알렉스,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십시오. 한국의 협상안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것은 한국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편에 서서 미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협상안은 미국에게 너무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우리의 개입에 대해 불만을 표명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서 손을 떼는 것이 현명합니다. 차관의 말은 저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앞의 이익만을 쫓고 있었고 거대한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아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침묵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싱가포르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발언에 차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저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더 이상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저를 향한 불신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외교부 내에서 조용히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문건을 입수하고 인도 대표와 함께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상부에서는 저에게 자제를 요구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알렉스, 당신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 선에서 끝내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싱가포르의 외교적 입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요. 미국과의 관계는 단순히 한두 건의 사건으로 흔들릴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밖에 나서는 안 됩니다. 차관은 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동시에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모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진다면 우리는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발언에 차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저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더 이상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저를 향한 불신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부의 압박뿐만 아니라 동료들 사이에서도 저를 향한 회의적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알렉스, 너무 위험한 길을 가는 것 같아. 한국이 아무리 대단한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그들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굳이 나서서 미국을 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야? 너의 행동은 싱가포르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어. 제발 현실을 직시해. 저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한 외교관은 저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그의 말은 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의 행동이 정말로 싱가포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포기한다면 저는 저의 신념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보여준 용기와 굳건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들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친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 문제에서 물러설 수 없어. 만약 우리가 지금 여기서 침묵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 나는 우리가 더 이상 미국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나는 이 문제가 아시아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확신해. 저의 발언에 친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의 결심을 존중하는 듯 조용히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외부의 공식적인 회의에서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저의 의견은 번번이 무시당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대표는 제가 주장하는 한국의 협상안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이 사태가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한국을 풀어준 것을 보며 안도하는 듯 보였고, 더 이상 이 문제를 확대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중요한 위기 앞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각자의 이익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이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한국의 강인한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미국에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용기를 얻었고 저의 신념을 굽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시아 국가들의 고위급 비공식 회의를 다시 한번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각국의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입수한 한국의 협상안에 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이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함께 연대하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저의 제안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매우 엇갈렸습니다. 인도 대표는 즉시 저의 제안에 동의하며 강력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알렉스 웡 대표, 저는 당신의 용기에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대표는 저의 제안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제안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희망과 함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회의에 참석하든 참석하지 않든 저는 이 문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싱가포르를 대표해서가 아니라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소집한 비공식 회의는 결국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대표는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그들은 이메일을 통해 이미 논의가 끝난 문제라며 불참 의사를 통보해왔습니다. 그들의 태도에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제시한 한국의 협상안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들의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저와 인도 대표, 그리고 다른 소수의 아시아 국가대표들만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입수한 한국의 협상안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제시한 새로운 관세 협상 모델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거대한 그림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용기와 굳건한 신념에 대해 이야기했고, 우리가 함께 연대하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했습니다. 회의는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대표들은 저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알렉스 웡 대표, 당신의 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시한 협상안은 너무나도 파격적입니다. 미국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만약 미국이 우리의 공동 대응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대표는 불안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매우 현실적이었고 저는 그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공동 대응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침묵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발언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감 대신 새로운 희망과 결의가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회의실의 문이 갑자기 열리고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는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렉스, 지금 당장 회의를 끝내십시오. 미국 대사관에서 강력하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소집한 이 회의가 미국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여기서 회의를 끝내지 않는다면 당신의 행동은 싱가포르와 미국 간의 외교적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차관의 말은 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경고는 저의 행동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대표들은 차관의 말을 듣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압력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관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저는 싱가포르의 국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갈 것입니다. 만약 저의 행동이 싱가포르의 외교적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의를 끝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진실을 끝까지 논의해야 합니다. 저의 발언에 차관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알렉스, 지금 당신의 행동은 너무나도 무모합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싱가포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회의를 끝내고 저와 함께 대사관으로 가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에 격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와 격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저는 저의 신념을 굽힐 수 없었고 그는 저의 행동을 멈추려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고 다른 대표들은 이 상황을 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싱가포르의 외교관이 아니라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차관의 격렬한 언쟁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대표들은 이 예상치 못한 사태에 당황했고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인도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차관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차관님, 알렉스 웡 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국은 우리가 서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토록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들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우습게 볼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알렉스 웡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인도 대표의 발언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지지에 용기를 얻은 다른 대표들도 다시 자리에 앉아 저와 차관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차관은 여전히 분노에 가득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인도 대표님, 당신이 아무리 알렉스 웡 대표를 옹호한다고 해도 그의 행동은 싱가포르의 외교적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직속 상관으로서 이 회의를 중단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알렉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회의를 끝내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차관에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저는 싱가포르의 국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갈 것입니다. 만약 저의 행동이 싱가포르의 외교적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의를 끝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진실을 끝까지 논의해야 합니다. 저의 발언에 차관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와서 저의 손에 들린 서류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서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서류를 쟁취하기 위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이번에는 한국의 외교부 고위 관료인 김태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듯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김태우 씨를 보자마자 안도감과 함께 이 상황을 그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는 부끄러움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우 씨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차관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차관님,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렉스 웡 대표님에게 이 회의를 계속 진행해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김태우 씨의 발언은 회의실의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차관은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태우 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회의는 우리 아시아 국가들 간의 비공식적인 논의 자리입니다. 한국이 여기에 개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차관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우 씨는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차관님, 죄송하지만 당신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아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알렉스 웡 대표님과 함께 이 문제의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미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김태우 씨의 목소리는 매우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용기와 굳건한 신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차관은 김태우 씨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외교관이 이토록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태우 씨는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렉스 웡 대표님, 당신의 용기에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이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손을 잡고 함께 싸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차관을 지나쳐 회의실의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불안감이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한국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강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회의실의 모든 대표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대하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회의실에 남은 모든 아시아 국가 대표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제가 한국과 미국의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의 강함을 두려워하여 시작된 비겁한 압박이었으며 그들의 오만한 태도는 결국 자신들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저의 말은 회의실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제가 입수한 한국의 협상안과 미국의 내부 문건을 바탕으로 이 사태의 모든 진실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제시한 새로운 관세 협상 모델은 단순히 관세율을 낮추는 것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강력한 기술력과 경제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미국에게 사실상 보호무역주의를 포기하고 아시아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공개한 또 다른 문건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미국의 투자를 결정하기 전 이미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예상하고 치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텃세를 부릴 경우 자신들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철수하여 미국 공장 건설을 중단시키고 대신 아시아 내 다른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러한 비상 계획을 싱가포르, 인도 등과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미 논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려 했던 모든 시도는 이미 한국의 철저한 계산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단순히 피해자의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굳건한 태도와 치밀한 전략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태우 씨는 저의 설명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함께 승리를 예감하는 듯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알렉스 웡 대표님, 당신의 설명이 맞습니다. 우리는 미국에게 굴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오만한 태도를 예상했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당당하게 맞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때보다 강력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주권을 지키고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용기와 굳건한 신념은 제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편견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대표들도 저의 설명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동남아시아 국가의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알렉스 웡 대표, 저는 당신의 용기에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담한 전략에 경악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길을 가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길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되는지요. 우리는 함께 한국의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저희 국가의 입장을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지지하고 미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의 발언에 회의실의 모든 대표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힘에 감명받았고 이제 그들과 함께 연대하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과 미국 간의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힘과 굳건한 신념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싱가포르의 외교관이 아니라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힘에 대해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력이나 경제력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자신들의 국민을 보호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숭고한 정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깊은 감동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 속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서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들을 그저 뛰어난 기술을 가진 경쟁 상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자신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의 편협한 시각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견제하고 질투하며 각자의 이익만을 쫓고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용기와 굳건한 신념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김태우 씨에게 다가가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김태우 씨,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보여준 용기와 신념은 제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사과에 김태우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렉스 웡 대표님, 괜찮습니다. 저희는 당신이 이 문제의 진실을 알아봐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협력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와 악수를 나누며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로 돌아온 후 곧바로 상부에 이번 회의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차관은 저의 보고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제시한 한국의 협상안과 그들의 치밀한 전략에 대해 경악했습니다. 이럴 수가, 한국이 이토록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니.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후회와 반성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국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연대하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싱가포르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발언에 차관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조용히 저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싱가포르 외교부 내에서 압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의견은 존중받았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도 대표와 함께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성명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성명서에 미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한 규탄과 함께 한국을 지지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들어가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 성명서는 단순한 외교적 선언을 넘어 아시아가 더 이상 미국의 종속국이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와 인도 대표가 작성한 공동 성명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고위급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식 브리핑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제가 입수한 한국의 협상안과 그들의 치밀한 전략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미국에게 제시한 새로운 관세 협상 모델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거대한 그림이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이미 예상하고 치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려 했던 모든 시도가 이미 한국의 철저한 계산 아래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하여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보고를 듣고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알렉스 웡 대표, 저는 당신의 용기에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담한 전략에 경악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길을 가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길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되는지요. 우리는 한국을 지지하고 미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른 대표들도 그의 의견에 동의하며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브리핑을 통해 이 문제의 진실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모두 전달했습니다. 이 브리핑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아가 더 이상 미국의 종속국이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연대하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용기와 굳건한 신념 덕분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경쟁 상대로만 여겼지만 그들은 이미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적 우수성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치밀한 전략과 굳건한 신념으로 미국을 압박했고, 우리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연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저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경쟁 상대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이자 협력 파트너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싱가포르의 외교관이 아니라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가 저의 삶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싱가포르의 외교관이 아니라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힘에 대해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들의 힘은 단순히 경제력이나 기술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위기 속에서도 자신들의 국민을 보호하려는 굳건한 신념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숭고한 정신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용기와 굳건함에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저의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진정한 친구이자 협력 파트너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가 저의 삶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과의 우정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싱가포르의 외교관이 아니라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가 저의 삶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조심스레 배워볼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힘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외교적 무력함을 드러내기보다 깊고 단단한 준비를 통해 아시아 전체를 향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전략이었고, 한국의 인내는 외면이 아니라 연대의 손길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조심스레 배워볼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힘이란 결코 소리 지르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상대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점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저는 감동설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